네, 답답한 고민 많은 시장에 대한 진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진짜 전략 시간에 중국 증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국가 주도형 상승 장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중국 증시는 뭐 3,700선까지 뚫고 단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 3,100선에서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홍콩 증시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괴리의 배경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불확실성, 원달러 동향, 그리고 근데 저는 중국 따라가기가 시차로 2달 차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증시를 보면 제가 그냥 우리 서구적 사고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냥 황당무계하게 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부의 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보면 영어 퇴출라서는 중국 원소 못 보게 된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알리페이, 뭐 국유화. 저는 이거 딱 보고 알리페이는 이제는 공산당 국유기업이 됐구나. 이제 장점인계로 나가는 돈이 이제 통제가 됐구나.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국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4천 돌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대단하죠. 네. 그런데 요걸 살짝 요렇게 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저는 2015년도 6월 정도 에너지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을까. 이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년 걸릴지 아니면 북경올림픽 전후한 시점까지 그냥 황당함을 우리가 보게끔 할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과거에 이 2013년도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그쪽 관련된 종목들 숏으로 바뀌니까 빠져나와서 현대 모비스나 완전히 수소 쪽의 제조 쪽, 구경제 쪽으로 네.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자는 전략도 이때 여러분들 보면 차화정 전차군단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주도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네. 장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는 것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약간 철학적 사고로 여러분들 EBS의 그 최진석 철학 교수님이 황당무계한 상황에서 건너뛰기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뭔가 된다. 우리 주시장이 딱 그 위치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너뛰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지금 가장 공포가 원달러거든요. 전번 시간에 이 원달러가 다시 이 급등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공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로직을 바꿔보죠. 원달러가 급등하면 외국인 엑스트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원달러가 급등해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어제도 살짝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 논리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등장하나 보세요. 2013년도까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수출주한테는 궁극적으로 좋은 게 뭡니까? 원달러입니다. 네. 원화 약세. 그러면 수출주 나중에 그러니까 논리가 이상하게 또 180도로 바뀌나 시장의 초점이 그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원달러가 네. 이게 인식의 구조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저는 우리 미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조정하거나 지그재그 파동 나올 때 미국 국채에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네라는 단어가 우리 빅데이터로 언제 시장 전략 가입에서 화두가 그냥 이구동성으로 나오나 그때를 한번 추적을 해보죠. 대충 네. 내년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10월 달부터는 그 기준이 바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보는 거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환경이 언제 되나. 그래서 중국은 언제 따라가냐는 저는 10월 달 3,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가 그 기점이고 우리 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1,000만 주 이상 사는 게 보일 때 그때 인식의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의 흐름도 그렇고 사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주신 것이 그 삼성전자가 윗방향이냐 밑에 방향이냐 그거로 인해서 단기적인 흐름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이런 동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잘 버텨내주면서 시장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뉴욕 증시가 지지부진할 때 우리 시장이 힘을 받는 그러한 긍정적인 디커플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가 어저께가 굉장히 파생시장에서는 네. 가장 중요한 맥점이었습니다. 어제가요? 예, 제가 파생 매매 양매수하면서 솔직하게 아침에 갭으로 풋옵션 하방에서 한 50에서 100%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시장은 시가가 저가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급락하고 환율 불안할 테니까 아침에 우리가 시장에 양매수를 제가 매일 걸어보거든요. 네. 시가가 저가요. 그러면서 확 돌립니다. 네. 이게 뭐지 해갖고 그 가장 전략 시장 순응하는 전략에서 거기서 따블이 가더라고요. 위클리 옵션이.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파생 시장에서 제가 가장 단순하게 앞면만 보지 말고 뒷면을 자꾸 보라고 그럴 때 파생 이 400을 8월 20일 저점을 붕괴하는 공격이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실제 시장은 406.75 저점에서 412일까지 갔다가 409.7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05와 415의 중심값 410을 갖고 보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렇게 만든 가장 원인이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우리 인식의 전환은 이 8월 5일 이 83,000원을 돌파할 때 대중의 인식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올라가면 기술적 반등이 안 돼. 때려. 뭐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할 거고 이 상황에서 저는 이 9월 6일 날 요게 77,600원이거든요. 요 가격대가 딱 8월 5일과 8월 22일 공포의 급락이 딱 중간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83,000원, 72,000원에 딱 중간이 77,900원, 네. 77,600원 딱 찍고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상승폭의 중심은 얼마냐? 딱 75,000원이에요. 그래서 75,000원 선물 405만 안 깨면 암만 공포를 떠들어도 시장은 삼성전자 매수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블랙록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에서 우리 아시아권에 움직이는 헤드들의 생각이구나라고 읽겠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 77,600원을 언제 돌파하나? 이게 해답이 아니고 이게 선물 기준으로는 415를 언제 돌파하나? 네. 이걸 갖고 보겠고 이때 여기 보시면 어저께 삼성전자 이 세 가지를 제가 딱 비교해 보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속성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을 딱 거놨습니다. 이때가 7월 9일, 8월 초 그 공포 때 이 점을 깨갖고 공격이 들어왔거든요. 이 지수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425, 종합주가 지수 3,200, 그 다음에 삼성전자 79,000원, 8만 원입니다. 요거를 추석 전후에서 특히 저는 2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23일이 이제 우리가 연휴 끝나고 첫날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테이퍼링이니 연준이니 뭐 불확실 다 나올 겁니다. 그때쯤에 삼성전자 위치가 요 빨간 선 위에 있다. 그러면 내년까지 추세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한 시장은 단순하게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냥 기승전 삼성전자가 심리는 공포인데 삼성전자가 78,900원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다. 그걸 순응하자. 이런 전략을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뉴욕 증시 대비 계속 부진했고 중국 증시 대비로도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뭐 2개월에 이제 시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어주시긴 했지만 정말 그런 긍정적인 그 시장들은 주춤할 때 우리 시장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 때 항상 저는 이 시간 통해 매도자의 설계로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도자 시간은 그 전에 올려놓습니다. 카카오뱅크 이거 이제 뭔가 올려놓고 그걸 폭탄 제조라고 그러거든요. 올려놓고 그러니까 올려놓을 때 우리는 흥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83,000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모을 것 같습니다. 모으는 시간을 우리는 불안하게 자꾸 보는 거죠. 삼성전자는 들어오는데 아직 아니야. 한번 그래서 그 인식의 전환이 제가 8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그걸 보자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렇게 꽂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뭐 팔았다 샀다 하지만 이제 빨간색이 좀 많이 보여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계속 매수 추세입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언제쯤 다 모았다 생각했을 때 이제 12만 원 치고나 그게 시작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빠르면 10월 아니면 연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 그때까지 모으는 시간을 불확실성을 유도하면서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확인돼야 됩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2013년 시장이 어땠나? 이때도 우리 서학개미 같이 미국의 피델리티 펀드라든지 그로스 펀드 이때 인덱스 한 해 30%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 온이 뭐 그레이트로 미국으로 가는데 근데 그 이후의 시장은 오히려 이머징이었어요. 요새 이머징 국가에 우리 쳐다보지도 않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이상해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 팔고 언제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올까? 요거는 저는 10월 달 정도를 10월. 체크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앞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봅니다. 그냥 오르는 거에 대한 이게 한번 급등한 주식은 잘 안 빠집니다. 갇혀 있는 흐름이에요. 예, 그냥 박스. 그러니까 나스닥 보면 14,500과 14,700 하단, 15,500 상단에서 시간끌 이걸 녹아내리는 구간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네. 이 녹아내리는 구간에 실제 수익률은 엉뚱한 데서 나지 않을까.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소경제, 구경제 관련주, SOC 이미 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잡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해주신 대로 전차군단이라든지 경기민감주, 수소 그리고 SOC 정책 관련 이런 구경제 쪽에서의 그 흐름을 지금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그 예. 흐름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안 움직여요. 네.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구간인 것 네. 같고 그거를 시동을 거는 구간은 삼성전자 이게 이제 일봉인데 네. 8만 원이 저항이에요. 이 장대 음봉을 맞은 거를 장대 양봉으로 커버해야 이제 인식의 전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8만 원, 현대차는 25만 원을 돌파해야 인식의 전환이 나옵니다. 차트 흐름이 딱 같네요. 예. 그래서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언제 하지 말았어야 되냐면 이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연초에. 이때 카카오나 다른 그 네이버나 이런 걸 하셨어야 되고 네. 8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카카오 지금 보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라는 인식들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3월이나 5월까지는 하지 말자 쪽입니다. 네. 오히려 카카오 하느니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건설주나 그리고 포스코는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최근에 걸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포스코가 건다는 게 저는 수소경제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이 따라오면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요금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전차군단 발동은 저는 이 현대모비스한테 읽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지금 보시면 최근에 또 뭐 단기간에 뭐 3% 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주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흥분했을 때가 이 37만 원 40 애플카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오히려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수소 인프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현대모비스가 저는 이 30만 원을 포스코 같이 양봉으로 치고 나갈 때가 이제 인식 전환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거 같이 읽어보시는.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의 해답이라고 봅니다. 롱숏 전략. 네. 숏에 들어간 종목보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삼바, SK바이오스, 셀트리온 이거 그냥 6개월 동안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항공모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위에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LG와 고려아연, SK케미칼,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한국전력 이게 수소경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전략은 바뀌었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가 뭐 내년 초까지는 글쎄 계속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네. 이 나오는 정부, 그러니까 민간으로 너무 많이 이전됐다고 현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규제의 칼날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괜히 주가가 단기간에 빠졌다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런 전차 군단 쪽을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을 만큼 다 맞았네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게 내년 1사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가장 잘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내부자의 김범수 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블록딜을 얼마에 돌렸나 한번 11만 원대 돌렸습니다. 그런가요? 예, 4월 달에 11만 원에 이미 돌렸고 그다음에 블랙록이 나 카카오 5% 갖고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선전포고한 나는 그때 이제 매도자 시각으로 카카오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왜 눈에 더 올리려면 4%대에서 숨겨놓고 계속 모멘텀 플레이를 하지. 그게 이제 꼭 어디 코스피 200에 뭐가 들어갑니다라고 해놓고 그게 이제부터 선물과 연계된 대차거래나 공매도나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게 매도 시각인데
지금 벌써 카뱅이나 이것도 코스피 200 외에 이제는 반대로 우정사업본부의 블록들이라든지 이게 다 보시면 노이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가 시장은 저는 시간으로 봅니다. 대충 한 6개월 지나놓고 지금 나오는 데이터 갖고 보지 않고 6개월 후에 나오는 데이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원칙이 있어요. 고점에서 반토막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카오뱅크 언제 들어와?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게임즈도 고점에서 반토막부터 시작하면 그때는 관심들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큰 수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상위 1등부터 3등은 25에서 38 여기에서 사면 제가 실패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은 제가 견적 비행가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상장 전의 단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가 대충 고가 치고 나서 반토막 되면 그들의 단가가 맞춰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네. 주가 관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졌네라고 해서 그 조정을 이용한 매수보다는 전차군단이라든지 경기민감, 수소경제, SOC 정책 관련주. 그럼 수소경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도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3년 주도할 것 같아요. 수소경제. 예, 수소경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뉴스들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북한 미사일 박사했는데 대북 입장 불변. 그다음에 우리 최종문 2차관 제가 팔로도 카타르 5만 왜 갔을까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대우조선해양 5만 전차 현대로테 이렇게 빡빡 종목을 연결시켜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현 정부의 시각을 보세요. 북한 미사일을 쐈는데 북한 대화가 시급하 이렇게 반응해요. 미국하고 이렇게 왜 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우조선해양 로템을 추적해 보시고 또 제가 가장 이 가스 요금 인상 그다음에 수소 경제에서 도시가스 그때 제가 이 뉴스가 난 제일 큰 호재라고 봅니다. 지금 반응 안 하거든요. 네. 정부가 바닥 난방 규제 완화한다. 저는 신규 건설이나 재건축이나 시간이나 인터벌 무지 커요. 근데 지금 30평 큰 오피스텔을 바로 다방 난방해서 할 수 있으면 이게 도시형 주택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공급망. 이게 이제 여기에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리모델링이 들어가죠. 네. 이게 또 건축 건자재 SOC입니다. 그러네요. 또 그렇게 방향 같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공급 물량 제일 즉석으로 해주는 속도를 제일 많이 내는 건데 아직 시장은 반응을 안 해요. 네. 요거에 관련된 종목을 들여다보시는 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통령께서 UN 이제 참석하십니다. 네. 여기에 또 스토리텔링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되면 벌써 방향의 길은 잡아져 있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또 진단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